반가워요.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아니 사실 박사님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진짜. 그 나이 들어서 잘 안 움직여서. 아니 박사님 같은 분이 이제 썰을 풀어주셔야 이제 우리 웬디북 인터뷰에 격이 사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진짜 모시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유, 나 높여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요. 네, 이제 말이 많아서 자리만 깔리면 가서 몇 시간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거든요. 박사님 한번 이렇게 얘기 나오시면 너무너무 재밌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거 제가 아니까 이렇게 좀 무리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자, 이렇게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 홍 박사님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또 저희 이름은 또 똑같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현주지. 홍현주, 서현주 이름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홍 박사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홍 박사님 양력을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박사를 한국 외국어대학교 언어학교 Applied Linguistics라고 응용언어학인데 응용언어학이요. 네, 응용언어학이 언어 습득을 다루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그래서 영어 교육학도 커버를 하죠. 네. 그리고 포스트 닥터 그러니까 포닥을 UNC 채플 힐 테솔. 네. 그게 좀 특이한 경력이에요. 왜냐면 네. 문학 쪽은 포닥이 별로 없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막당한 타이틀이 없어서 제가 이제 박사를 한 다음에 그 UNC 채플 힐을 갔는데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아는 그 이전에 그 3년 전에 왔을 때 청강을 한 번 한 교수가 계셨었어요. 그 교수만 찾아가서 내가 뭐 학위를 하나 더 할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번치 오브 데그리즈가 있는데 뭘 또 하느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왜냐면 펀드를 받은 게 있어서 네. 어떤 프로젝트에 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땅한 타이틀이 없으니까 포스닥 리서처라고 해서 네네. 포스닥을 시작하게 돼서 3년 한 거죠. 포스닥 들어가면 3년이나 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영어 교육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그분하고 3년 전에 잠깐 맺어놨던 인연인데 당시에 3년 후에 다시 가서 내가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더니 네. 혹시 뭐 그 학위도 이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 영어 능력을 이렇게 프루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심심풀이로 내가 미국 대학을 가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고 그냥 한 거였는데 근데 너 영어 능력을 이렇게 프루브할 게 뭐가 있냐는데 그냥 정말로 재미삼 뭐 그냥 한번 반원 토플 시험이 있었어요. 네네. 그 성적을 보더니 됐다고. 그냥 오케이. 네,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일했죠. 와. 근데 그 일이 또 저 인생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틀어놓은 것처럼 했는데 그 전에는 뭐 영어 교육학, 뭐 언어 습득 이러니까 이론적인 학습을 한 거, 그런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초등학교에 가서 그 ESR 아이들을 진짜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주립 그 영어 교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제 경력이 네. 초등학교 교사를 받을 수는 없고 네네.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도 ESL은 거기에 애던이라 해갖고 더 하는 거예요. 네네. ESL이 그 주는 네. 독립 그 자격증이 아니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 자격증을 따면서 초중고 ESL 자격증을 하나 더 얹은 거죠.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2개인데 미국 교사 자격증은 평생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계속 뭐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또 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국내로 오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자격이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았고 그 초등학교에서 일을 했고 한 경력이 좀 독특하게 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닥터 뭐 박사님이다 혹은 뭐 언어학 쪽에도 박사님이 굉장히 많고 또 영어 교육 쪽에도 박사님이 있으신데 일단 언어학으로 박사를 받은 분이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응용 언어학이죠. 그렇죠. Applied Linguistics 쪽으로. 아니요, 많아요. 영어 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언어 교육 쪽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언어 영어 교육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 네, 거기다가 ESL의 현장 경험, 그 있죠. ESL 네, 티칭은 3년이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교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그 프로젝트로 가서 파견된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워낙 그 남미에서 올라온 어린이들이 많아서 ESL 교실이 너무 그 정원이 초과되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았지만 저한테는 행운이죠, 경험을. 네, 재미있는 게 그 ESL 그러니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ESL 그러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우리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어가 공용어인 혹은 그 나라의 메인 모국어인. 랭귀지, 모국어인 국가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닌 학생들을 아이들. 지대하는 네. 게 ESL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민 온 학생들이거나 잠깐 체류한 그렇죠. 학생들을 위한 ESL이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랭귀지가 우리 모국어가 아니죠. 네. 근데 하나의 영어 과목으로서 학습을 하는 foreign language죠. 그런 경우는 그렇죠. EFL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미국 ESL 교실에서 3년을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미국에 와 있는 외국계 학생들을 지도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보통 이게 초등학교를 뭐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에 이민을 갔다거나 뭐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서 갔다거나 했을 때 초등학교에 가면은 뭐 ESL 클래스를 그렇죠. 들어야 ESL.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그렇죠. 있는데 가끔 네. 드물게 테스트를 해보고 얘는 ESL 클래스 안 들고 그 그런 따로 안 아이들도 듣고 있죠. 네. 바로 네.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런 있죠. 경우도 있긴 하죠. 네, 근데 네. 보통은 이제 이민자라든지 뭐 이제 외국에서 온 아이들 같은 음. 경우는 미국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도 ESL 클래스를 거쳐가야 되는 저는 거죠. 굉장히 권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영어를 한국에서 잘하고 와서 메인 과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거기에서는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업은 네, 이해할 수 그렇죠. 있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손 들고 발표하거나 얘기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ESL 교실은 가면 그 소수의 학생을 놓고 그런 데를 전문 훈련받은 교사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맞아요. 네. ESL 교실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안 들어가도 되는 실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것이 이제 메인 원래 본 반에 들어가서 모든 과목을 해낼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또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ESL 교실 쪽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굳이 ESL을 빼려고 할 필요는 전혀 네, 없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그게 무료이기도 하죠. 거기에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소수 학생들을 따로 배워서 특별히 도와주기도 하고 네. 소수로 따로 지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ESL 선생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이 많은 종족이에요. 굉장히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길 굳이 그런 분위기가 한때 있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빨리 ESL 졸업하는 건데, 네. 근데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빨리 영어를 했지만 저는 오래 뒀거든요. 물론 이제 네. 거기 ESL 선생이 뭐 아이를 관찰하겠다라고 해서 그 논문을 내게 되기도 했지만 거기 가서 활개치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부산 경성대에서도 교편을 잡으셨죠? 네, 그렇죠. 네, 부산 네. 경성대에서 초빙 교수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쑥쑥닷컴으로 간 거죠. 그 전에 저서를 먼저 내셨잖아요. 그랬죠. 네. 몇 권 냈죠. 근데 제가 쑥쑥닷컴으로 발로 뛰어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가 네. 그 전에도 책을 한 너댓 권, 3-4권 낸 것 같은데 별로 안 팔렸거든요. 쑥쑥닷컴 경력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책을 많이 팔렸거든요. 그때 이제 아니 그 응용 언어학 박사이신 분이 포닥까지 하신 분이 이제 책을 엄마표 영어 그때 엄마표 영어라고는 안 내셨고 아니었죠. 그냥 영어 책이었죠. 영어 어린 교육.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등 영어는 어린이 교육 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책을 냈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 쑥쑥닷컴에 홍보 의뢰가 들어와서 네. 박사님 강의 저희들이 홍보를 해드리고 네. 가봤었는데 너무 명쾌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그 속된 말로 아싸라다고 해야 되나? 어머 이런 교수님이 계셨구나 이런 박사님이 계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처음부터 받고 그때 인사드리고 그럼 우리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18년, 10년도 넘었죠. 그럼요. 훨씬 넘었죠. 10몇 년 됐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좀 외람되지만 바로 저희 쑥쑥에 이제 칼럼니스트로 그랬죠. 다이어리를 네, 써달라고 하셔 말씀을 드려서 또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저자분들 이제 더더구나 교수님들 같은 이런 저자분들은 무슨 엄마들이나 커뮤니티에 무슨 내가 내 이 귀한 글 원고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게 글이 아니라 그 전에 저한테 수업 의뢰를 하셨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한창 이렇게 콧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금방 교수 될 줄 알고 보니까는 제가 뭐 또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익숙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컬럼만 썼는데 그게 이제 그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렇게 덩쿨 꽃 같은 게 덩쿨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 그 어떤 삶이 이렇게 가지가 돌아간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쏙쏙닷컴과의 그 어떤 경험이 전환점? 네. 그렇죠. 이제 그 대학에서 더 이상 제 능력을 펼칠 수가 없게 됐을 때 이제 그게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대중과 호흡하는 게 네. 그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아서서 그쪽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계속 대학에 남아 있었다면 뭐 운이 좋았으면은 뭐 정교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 실력이나 제 재능 네. 그런 쪽은 대학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집중력 길게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서 제 재능으로 잘 찾아올 수 있게 된 게 이 길이었다는 걸 이제 10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그 박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엄마표 영화에서는 축복인 그런 전환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진짜로요. 네. 근데 굉장히 유리하죠. 타이틀이 있다라는 게. 네, 그렇죠? 그건 맞죠. 그거는 네. 맞죠.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경험 아이를 데리고 엄마표의 영어의 현장이라는 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교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과 뒹굴면서 영어 그 학습을 한 그 경험이 굉장히 직접적이진 않죠. 물론 제 아이와 하기는 했지만 네. 제 아이는 뭐 외국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마치 내 경험인 양 된 거였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아무래도 박사라는 타이틀 또는 그 박사라는 타이틀 받기 위해서 받은 훈련이 도움이 된 건 정말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덩쿨이 이렇게 대학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쪽 이쪽으로. 엄마들 쪽으로 와서 날개를 달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제 그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날개를 달아줬죠. 네. 그 엄마들한테 또 날개를 달아주신 건 또 박사님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네. 그래서 쑥쑥닷컴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셨어요. 좀 아쉽게도 제가 얼마 안 있어서 쑥쑥을 그만두고 아이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네, 뭐 유튜브인데 뭐. 근데 제가 그만두고 사실 제가 뒤이어서 갔죠. 네.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주고 막 그 이렇게 육사감이 굉장히 유명했을 때 제가 이어받은 거죠. 아니 뭐 그땐 저도 이렇게 한풀 꺾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열정이 한풀 사그라들었을 때 그만둔 거였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쑥쑥이랑 이렇게 그만두면서 나오면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박사님이 이제 쑥쑥에 또 제안을 받아서 네, 그죠? 네, 쑥쑥에 네, 제안을 네. 받아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걸 저한테 먼저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네, 소스닷컴에 이어준 분이고 다 그분이 만들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서로 갈 길이 다 누군가 인생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로 잘 갖고 놓은 자리에 이렇게 턱 들어가는데 미리 내가 가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야죠. 안 네. 그런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도 우리는 그 뒤로 계속 잘 지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너무 쿨하시다. 앞으로 이제 쑥쑥에 들어가시고 저는 나온 입장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쑥쑥에 들어가게 됐다.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다른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쿨하신 분이구나. 저는 강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밥그릇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웠죠. 엄마표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아마 학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뭘 엄마들이 모여서 뭐 그렇게 애나 잡나 보다. 네네. 내지는 애들이랑 뭐 뒹굴고 좀 놀다 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엄마표라는 말이 그때 그렇게 약간 생소하기도 한 상태에서 않고요. 약간 네네. 퍼지고 있었던 때였었으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잖아요. 미국 교실에서 쓰는 그 책이 그대로 다 와 네네. 있고, 네, 교과서는 더 많이 쓰고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미국 교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전공했대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 교육 현장에서. 그 용어들을 엄마들은 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섬주섬 그때부터 더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물었지만 지금이야 이런 고백을 하지만 네네. 당시에는 정말 모르겠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섬주섬
뒤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그랬던 경우도 많았어요. 이쪽에만 네. 통용되는 또 용어가 또 있고요. 있죠. 또 잘못 쓰이기도 하는 네, 경우도 그런 것도 있고요.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집중 듣기라는 흘려듣기, 말, 집중 듣기, 네. 이런 거 잘못 쓰이고 있죠. 네. 그럼 잠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 기회에 흘려듣기, 집중 듣기의 용어를 다시 한번 언어학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집중 듣기라는 건 그야말로 listening practice죠. 그렇죠. listening, 그렇죠. 네. listening을 계속 정말로 그 한 텍스트를 놓고 막 정말 완전 분석해가면서 귀로 듣고 이렇게 합쳐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죠. 네. 텍스트가 보조로 쓰긴 하지만 어쨌든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거지만 맞아요. 엄마표 영어에서 쓰이는 거는 텍스트를 보면서 보면서. 소리를 듣는 reading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audio assisted reading이죠. Audio 어디오의 assisted 도움을 reading. 받으면서 리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집중 듣기는 intensive listening이라서 listening 쪽에 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청독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들으면서 청독. 읽는다. 근데 네.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뭐 그런 많이 아직은 잘 안 퍼지는데 용어가 잘못된 거고 흘려듣기라는 거는 영어 교육학에서는 아예 용어도 없어요. 왜냐? 그건 왜 음악에서 만들어낸 없을까요? 말이죠. 네. 이론은 영어 교육 이론이란 건 교실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 얘기거든. 교실에서. 그러면 교실이라는 건 뭐냐면 제한된 시간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네, 네, 엄마들이 말하는 흘려듣기라는 건 생활 속에서 그냥 무한정, 그러니까 그것도만 모르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한번 연습한거나 아이가 익숙한거나 이런 것을 그 노출해, 그러니까 마치 모국어가 별 의미 없 그렇게 학습이라는 의미 없이 들리는 그렇죠. 것처럼 그런 환경을 해서 틀어주는 게 흘려듣기더만요. 네. 그러니까는 교수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 용어도 없고 그런 수업에서도 지도법은 할수 없죠. 없고. 교실 그렇죠. 내에서 그렇게 틀어주면서 네. 아무것도 안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엄마파만의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네. 이 용어를 사실 저는 잘 안 썼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제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으로 이제 뭐 책을 내고 쑥쑥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방식을 안 썼고 집중 듣기든 훈련 듣기든 이런 방식을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익스텐시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네, 했었거든요. 그냥 생활 속에서 네, 이렇게 네. 네. 익스텐시브 리스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용어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쑥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잠수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잠수내도 이제 굉장히 엄마 표현을 그럼요. 교과하고 굉장히 귀한 큰 바가 곳이죠. 크죠. 네, 그래서 네, 네. 그쪽에서 만들어낸 용어라서 저는 일부러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약간 다른다는 거. 어쨌든 근데 엄마표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많이 영역이죠. 쓰이는, 네, 많이 쓰이고 저는 굉장히 그거를 중요한- 인지한 것도 몇 년 안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왜냐면 그 흘려듣기라는 말 자체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그 역비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무의미한 소리를 계속 듣는 건 소용이 없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엄마랑 같이 읽었거나 아니면 한번 시청한 동영상이라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익숙한 거를 이렇게 재인시켜 주느라고 반복시켜 주느라고 이렇게 들으면서 삶의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데 용어가 흘려듣기라고 되는 바람에 그냥 무한정 무의미하게. 틀어주나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요즘 그거를 생활 속 듣기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 제자들은 리뷰 듣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리뷰 듣기 괜찮네요. 리뷰 듣기. 그러니까 한번 전혀 생소한 소리가 아니다. 한번 들은 소리, 엄마가 읽어준 것 또는 CD를 들은 것, DVD를 본 것 아니면 혹 어떤 시리즈를 쭉 들었으면 새로운 시리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리즈의 다른 편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띄엄띄엄 계속 듣게 해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두 마디 따라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흘려듣기라고 하는데 제 제자들은 리뷰 듣기라고 하고 저는 그래서 교재에다가는 생활 속 듣기라고 말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흘려듣기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게 엄마표 영어에 굉장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용어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뿐이지. 그럼요. 네, 그 방법 자체는 정말 그럼요. 엄마 굉장히 표현의 중요하죠. 핵심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인 이유가 제도권 교육 내지는 어떤 그러니까 시간을 짜서 커리큘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에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에서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며 핵심적인 요소이죠. 사실 네. 근데 익스텐시브라는 영역 자체가 원래 그렇지 않을까? 수업이나 이런 커리큘럼에 넣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정말 생활 속에서 해야 맞습니다. 되는 익스텐시브 리스닝이든 익스텐시브 리딩이든 그렇죠. 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학원에 보내든 학교를 보내든 어쨌든 엄마들이 가정에서 좀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부분 그게 그렇죠. 익스텐시브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결과만 딱 보고는 이제 엄마표를 영어로 하면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거는 마치 베스트 버전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네.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셔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엄마표 영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linguistics, applied linguistics의 박사님이신 이 홍현주 박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제 정리, 또 이제 뭐 학문적인 정립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학계에서 별로 인정받는 학자가 아니라서 제 자신을 학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공부를 별로 안 했으니까 그쪽 교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일찍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의 알고 있는 지식 더하기 화려한 언변 인정, 네. 인정. 그런 걸로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저의 재능이겠죠 뭐. 네, 정말 그 이 화려한 언변과 이 카피라이팅의 이 뭐라 해야 되나 노하우 정말 마법 같은 말을 만들어내세요 진짜. 무슨 말씀? 그러니까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홍현주 박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유머러스하고 그러면서도 또 학구열이 넘치시고 그런 이 박사님을 더더군다나 또 우리 나이에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시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 나이에 외국에서 포닥까지 할 수 있는 그 배경을 깔아주신 부모님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지간한 교육열을 가지고는 네 이렇게 박사를 우리 나이에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박사님. 네. 감사하죠. 네.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이죠. 역시. 제가 뭐 58인데 그 나이에 여자 박사 이렇게 많진 않죠. 네. 잘 풀리든 뭐 안 했든. 근데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엔 사실 제 지도 교수님이 계세요. 제 스승님이신데 좀 제가 좀 똘똘하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시켜보지 그러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냥 이런 반고도 없이 계속 공부를 시키겠다고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정말 알바 하나 없이 그냥 공부를 했으니까 고마워요. 알바 없이요? 네, 별 그냥 제 용돈이나 쓰려고 좀 했지 제 등록금을 벌으려고 애써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형편에 그러긴 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도 등록금이나 뭐 공부에 관한 거는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주셨고 네.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좋게 말한 거고요. 네. 우리 엄마가 좀 극성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 극성을 어떤 식으로, 예. 그렇지만 엄마가 극성 맞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니고, 네. 아버지의 힘이 커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크냐면 저희 아버지가 집에 책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잘 사주셨어요. 네. 근데 뭐 굉장히 이제 이 부분도 좀 재밌는 건데 대단히 교육적이거나 지적인 의미로 사주신 건 아니고 그 할부 장사에 거절을 못해가지고 거절을 못하시는? 누가 책 사달라고 오면 그걸 거절을 못하셔갖고 집에 책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냐면 네. 어렸을 때의 기억을 이렇게 살펴보면 책이 다 세트야. 전집이. 그러니까 분명히 서점에 가서 고뇌를 하고 고르신 책들은 아니야. 그런 책이 집에 많았는데 그 책을 뒹굴뒹굴거리면서 다 읽은 게 저였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뭐 위인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책을 읽는 게 제 삶이 된 게 집에 책이 많았다라는 거. 근데 사실 되게 되짚어 생각해 보면 전쟁 후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우리나라가 막 먹고 사느라고만 혈안이 돼 있던 시대에 집에 그렇게 책이 많았다는 건 큰 행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찌감치 서구 문화를 동경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동화 같은 걸 많이 네, 읽고 그래서 네. 그 이국적인 지명이나 맞아요. 사람 이름 또 거기에 나오는 비록 흑백 사진이지만 기이한 어떤 건축물들 맞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선망했죠.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이제 전집을 어릴 때 뭐 세계 아동문학 전집 이런 거 사주시면은 저도 선망하면서 책을 그렇죠. 읽었던 게 기억이 그렇죠. 나는 게 예를 들어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아씨들에 보면은 조가 맞습니다. 라임을 먹는 게 유행을 소금 뿌려서 먹는 라임인가? 라임이 도대체 뭐야? 우리 맞아요. 초등학교 때 맞아요. 라임이 어디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예, 아, 네, 라임이라는 저도 게 그래서 그 나오는구나. 크레페라는 그 디저트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음식을 굉장히 일찍 알았어요. 그 시대에 책에서. 네, 뭐 기껏해야 식빵 하나 있던 세상에서 크레페가 뭐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백화점에 막 그 크레페를 팔고 그러는데 네. 그게 제 일찍 있었거든. 그 이 지명에 그게 프랑스 음식인가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결국 책 때문에 접한 세상이죠. 그렇게 해서 서구를 선망을 했고 결국은 가서 살고 그렇죠? 네. 네, 자식도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엄마의 극성으로 계속 공부는 했지만 결국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신 건 아버지가 사주신 책, 네 그런 것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서 일찍부터 이미 별명이 홍 박사였었어요 초등학교 때. 백과사전을 다 이렇게 집에 백과사전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많이 봐서 무슨 이렇게 뭘 조사해오는 숙제가 있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또 이게 또 천성이 또 이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라 맨날 손 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나 미워하는 애들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일찍부터 홍 박사였었어요. 근데 결국은 박사가 됐고 네. 그게 뭘 의미하든지 간에 박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꿈에 그리던 그 외국 생활도 좀 해봤죠. 뭐 해보고 비판하는 것과 그렇죠. 전혀 그냥 피상적으로 들리는 뉴스를 갖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경험을 했고 뭐 섭섭한 점도 경험을 했고 했는데 그게 그런 꿈이 결국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책장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머님의 교육열과 아버님의 그 책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글쎄요. 책을 어쨌든 충분히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네, 그 네, 네. 분위기 어쨌든 그게 콜라보가 된 거네요. 그럼요. 네.